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현무경 도수장 지각부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전에 먼저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에 대해서 천주님께서 허령, 지각, 신명에 대해서 공사를 보신 내용의 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년 14절 하루는 공사를 보실 때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도전어 야 천개어 자 철환 천하 허령 교봉어 신 지벽의 축 불신 가나 적지각 덕포세 인기어 인 복중 80년 신명이란 글을 써서 허령 지각 신명의 공사를 보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허령 지각 신명이 이 부로 현무경 도수장에 나와 있는데 허령부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오늘 저녁에는 지각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부는 이런 내용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령부는 천도가 행해지는 것이 허령부고 지각부는 땅에서 행해지는 것이 지각부입니다. 그래서 교봉의 신, 지벽의 축, 불신, 가나, 적지각이라는 글을 보면은 교는 새벽에 받들고 땅은 축시에 열리며 믿지 못하거든 나를 보고 깨달아서 좋게 알라는 내용입니다. 지각부 핵심은 불신, 가나, 적지각을 교훈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지각부는 땅을 의미하므로 땅은 내가 서서 걸어 다니는 지평선이므로 내 중심에서 상하, 전후, 좌우가 성립이 되니 내 중심에서 우주가 운행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벽의 축이 불신, 가나, 적지각이라고 했으니 땅이 열리는 길은 축에서부터 열리게 되며 땅이 순환하는 길은 진술충미로서 선천에는 무진 무술인 괴강이 태세일진을 맡아서 운행을 하여 왔고 후천은 기미기축인 괴수가 태세일진을 맡아서 운행을 하니 지구축이 선천에는 머리가 아래에 있었고 꼬리가 위에 있었으나 후천에는 축인 머리가 위로 올라가고 미인 꼬리가 아래로 내려오므로 지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부는 이렇게 생긴 내용이 신명부입니다. 신명부는 인도가 행해지는 것을 신명부로 나타내 놓으셨으니 이 후천 복중 80년을 맞던 부가 신명부로서 우리가 이 부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할 부로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명부에 대한 글을 보면은 덕포세 인기어인 복중 80년 신명이라고 했으니 이 내용은 세상에 덕을 펴려면 사람은 심기인시하여야 하며 복중 80년이 되면은 귀신 세상이 밝아지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기어 인에 복중 80년이므로 인은 사람이 기동하는 첫 시가 되며 인시는 태양이 뜨는 시각이므로 해가 지는 유시를 가리키는 것이며 선천은 인신의 쇠수로 달이 운행을 하여 왔으나 후천은 유묘로 운행을 하니 이 사람이 이 천지의 사회의 정축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인견일하는 후천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인월 쇠수 자리에 기미 태세가 들어와서 태양과 달이 합궁을 한다는 의미가 인이 되는 것이며 선천 동어예자인 인은 해가 지는 유 자리로 가서 후천 정어예자를 진 자리로 넘겨서
복중 80년을 경과하여 신명으로 6월 세수가 나오게 하는 도수가 신명부 핵심입니다. 3무의구곡은 허령부 27년, 지각부 27년, 신명부 27년으로 복중 80년에 황금력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명으로 나온다는 의미심장한 훈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항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항도는 수천지지 허무, 선지포태, 수천지지 정멸, 불지양생, 수천지지 이조, 유주욕대, 관항, 도솔허무, 정멸, 이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로부터 허무 기운을 받아 선으로 포태하고, 천지로부터 정멸의 기운을 받아 불로서 양생하고, 천지로부터 이조 기운을 받아 유로서 욕대환이 이 관항이니라. 이것은 복중에서 80년간을 포태, 양생, 욕대로 성장하는 기간을 말한 것이며, 복중에서 80년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도가 나올 때는 관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관으로 뒤집어져서 나온다는 뜻이니, 여기서부터서는 장사병세로 선천세병사장이 떨어지는 도수이며, 허무선, 정멸불, 이조유를 다 거느리고 기초동향이 완성되어 옥추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불유도를 일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은 선지포태는 1860년 경신 4월 5일 최수훈 대신사께서 경주 용담정에서 천명과 신고를 받아 동학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것이며, 불지양생은 1871년에 전라도 고부 갱망리에서 탄광하신 증상께서 1901년에 천지공사를 착수하시어 1909년 기유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단행하신 후 현무경을 생편하여 둔계에 비장하신 것이고, 유지욕대는 1920년 경신 4월 5일 장기준 사수장께서 현무경 법방을 열어 도법을 인간 세상에 전해주신 것을 뜻합니다. 선불유를 10자씩 쓰시어 30자가 되는 것은 천지인 3계가 같이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아래에 8개로 점을 치고 밑부분에 길게 내려 그으신 것은 하도 낙서 용담이 하나로 일관되어 관항도에서 30 이상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관항도 중심에서 반소로 쓴 글자는 후천, 옥추통부를 여는 열쇠인데 32개의 점이 둘러싼 것은 관항에 와서야 30 이상이 갖추어지고, 인간의 중심 기가 자성으로부터 시대의 후천 천지 문을 열고 나오니 이것이 황금력 옥추통부 6월 세수입니다. 관항이란 두 글자를 반서로 쓰신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관항부는 복중에서 완성된 태아가 출산을 하기 위해 태동을 하는 상태로서 관항에서 천지가 뒤집혀져 후천, 음도가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80년의 과도기를 거친 후 서방 정토 극락 세상의 새 천지가 열리는데, 늙은 노자가 복중에 있다가 2단 80권으로 세상에 나오니 인간 자성의 성리가 양재의 태양도로 달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는 기후 정월 1일 4시에서 태음도의 기점으로 머리를 들었으나 종처에서 성류 작대를 열고 나오니 태양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선천은 세수가 태음에서 잡혀 나왔지만 후천은 그와 반대로
태양도에서 세수가 나오니 옥주통부 유부는 태양도의 세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천은 포태 양생 역대 관항으로 이어지니 이후부터는 쇠하여 병들어서 죽고 장사 지내는 세병사장으로 인간사의 일대기로 정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에는 세병사장을 떼기 위해서 왕관을 뒤집어서 썼으므로 이는 왕관대욕 생량태포로 돌아가니 포에서는 세병사장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천 세상은 복중에서 선천의 윤이 다 떨어져 나가고 1년이 366일로 완성된 황금력이 출현하였으므로 세병사장이 없는 새 천지가 열려 윤회를 통한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은 도설, 허무, 정멸, 이조이니 선불류를 모두 다 거느린다는 뜻입니다. 허무장 마지막 기초 동향에다 점을 치지 않으시고 옥주통부에 와서 도설, 허무, 정멸, 이조에서 허자에 2점을 치고 정멸에 각 1점씩 치신 것은 6기초 동향은 외장의 집을 짓는 것이고 정멸장에서부터는 내장을 꾸미는 것인데 도수장과 연결이 되어 무의구곡을 거쳐서 관항에 와서야 내장이 끝나게 되니 도설, 허무, 정멸, 이조에서 24점으로 후천 유서집이 완성되고 옥추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중이 끝나는 시점에서 왕관을 반서로 쓰시어 새 천지가 좌선문을 열고 나오니 후천 문이 열리는 그 시각부터 천간 지지가 좌선을 하게 되며 낙서의 중앙에서 신무국을 깨고 남조선 배질로 원시 반본을 하니 11기체가 성도해서 황금역수가 운행을 하여 천문지리 풍운좌 팔문 둔갑 육정육갑의 그 용사를 하여 후천 음도법이 시행하여 인간 세상에 열려준 것입니다. 복중 80년 기간은 기유정월 1일 4시에서 기사 3월 기만까지 1년 366일 도수 80년을 채우고 30일이 자녀일이 되는데 이는 80년을 인정하는 한 달이 되어 만 80년이 되는 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사년 음력 3월 16일 후천 황금력이 이 원년이니 복중 80년 뱃속에서 선천의 모든 윤이 다 소멸되어 나오는 역이 황금력입니다. 황금력 초하루인 신의 일은 후천 주천 도수 중앙에서 여운전의 문을 열고 나오는 일진이며 낙서를 부복으로 돌리는 첫 좌선의 일진이므로 삼음인 해 자리에서 남조선 배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이곤지로서 황국수 이지이가 정사시로 머리를 잡혀 나온다고 합니다. 또 황금력 신의 일 초하루에서 3일째 되는 개축일에는 28성수가 처음으로 좌선 머리가 되어 9일째 되는 기미일에는 후천 절국의 첫 머리가 운하절국으로 후천 5만년의 척추가 되어 잡혀 나온 일지입니다. 다음은 옥주통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주통부는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옥주통부입니다. 옥주통부가 후천 쇠수로 나오는 비결을 보면은 남사고 비결에는 계룡백석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낙서의 지지에서 서방백색 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가 영담에서는 낙서의 진손방으로 넘어와서 계룡백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도령이란 비결도 마찬가지로 돌을 거느리는 머리를 말한 것인데 정자는 여덕 대문을 연다는 뜻으로서 영담 8개를 열고 나오는 고을읍이며 그 주인공이 유인데 정월에서 12월을 거느리니 정도령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서구시 최지가의 비결을 보면은 이서구시 최지가에서